안녕하세요. 로렌 원장 이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입술이 예쁜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게 입술이 예쁘다 그걸 항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좋은 논문이거든요. 그 논문을 통해서 제가 어떤 입술이 객관적으로 좀 더 좋은 입술이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보자 합니다.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서 따로 생각할 수 없잖아요. 입술이 얼굴 내에서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입술의 전체적으로 길이는 눈동자의 내측, 다시 말해서 안쪽에서 시작한 수직선과 수직선의 양쪽 수직선 사이에 입술이 있을 때 가장 이상적인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굴의 비율에서 1대 1대 1이라고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1대 1대 0.8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부 얼굴 차이에서 그 차지하는 게 입술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아래쪽 얼굴에서 입술이 얼마큼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입술의 얼굴 전체에서의 비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비중을 먼저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그 입술이 결국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술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움직일 때 어떤 동작을 취하느냐를 저희가 체크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동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을 때의 모습에서 어떻게 미적으로 기준이 되느냐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학회지에 나와 있는 논문인데요. 굉장히 좋은 논문이거든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던 논문인데, 여기서 보면 젊은 사람의 입술과 나이 든 사람의 입술의 차이점을 서로 얘기해 준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코끝에서부터 입술까지 내려오는 커브, 그 라인이 젊은 사람에서는 약간 C커브, C컬이라고 해서 역시자 모양이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일직선으로 뻗어 내려온다. 다시 말해서 이 커브 자체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젊은 입술, 예쁜 입술들은 도톰한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나이가 입술이 노화가 되면서는 점점 입술이 작아지고 플랫해지는, 다시 말해서 평평해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입술은 바깥 입술이 있고 안쪽 입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깥 입술은 좀 건조한 입술이라고 할 수 있고, 안쪽 입술은 우리 침도 계속 만나고 그러니까 좀 습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 입술과 안쪽 입술의 그 경계선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 바깥 입술과 경계선이 잘 보여지는 입술, 이런 것이 오히려 젊은 입술, 좀 더 예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경계선이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결국 입술이 안쪽으로 이렇게 볼륨이 빠지면서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깥 입술과 안쪽 입술의 경계선 자체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입술은 조금 더 덜 예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면에서 입술을 봤을 때 예쁜 입술은 이 피부, 그 다음 피부 사이의 경계선, 저희가 이걸 피부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계선이 뚜렷하게 보일 때를 예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 든 입술에서는 이 경계선이 불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 피부에서 수직선이 이렇게 되는 주름들이 좀 나타나게 되는데, 일명 치마주름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입술 자체의 수직주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피부 자체에 생긴 수직주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름이 조금 더 많은 경우에는 노화된 입술, 그 다음에 조금 더 덜 예쁜 입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입술 자체의 수직주름은 좀 다른 얘기예요. 입술 자체의 수직주름은 이건 보습이랑 연관되기 때문에 꼭 노화와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입술 자체하고 피부하고의 그런 경계선이 뚜렷하면서 조금 더 도톰했을 때 좀 더 보기 좋은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분법을 만들고 있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저는 추가해서 입술 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으면 입술이 예쁜 게 조금 덜 하거든요. 입술 자체에 보통 윗입술과 아랫입술 만나는 입술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 이제 입술 안쪽인데 입술 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입술 틈 라인에서 입꼬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입술이 좀 더 예쁜 입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좀 더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는 앵글 같은 거를 보고 있는데, 입술 라인 자체의 앵글이 좋아지면서 입술이 예뻐지면 5개의 튜버클, 다시 말해서 볼록함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입술에 5개의 볼록함은 어디냐면, 양쪽 입술, 윗입술의 바깥쪽 라인, 그 다음에 입술의 가운데선, 아랫입술 같은 경우는 땅콩 모양으로 볼록볼록한 형태의 입술의 두툼함, 다시 말해서 볼록함이 나타나면 예쁜 입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인중선이라고 하는 수직 인중선이 뚜렷했을 때 예쁜 입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고 피부와 입술 사이의 경계선이 뚜렷하면서 입술의 볼륨감이 더 나와 있는 입술을 저희가 예쁜 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쁜 입술은 그냥 이 상태에서 크든 작든 똑같은 이 상태면 다 예쁜 입술이냐?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쁜 입술이 과연 어떤 입술인가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 측정치를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이는 건데요.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너무 복잡하니까 크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위에서 보면 입술의 세로 길이와 가로 길이의 비율을 갖고 따져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술 하나의 박스처럼 생각해 봤을 때 그 입술의 박스가 긴 입술이냐 아니면 두툼하게 있는 입술이냐에 따라서 입술의 그 선호도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쁜 입술은 보통 2대5, 이 길이가 2대5의 길이가 됐을 때 가장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건강한 입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2대5의 비율을 갖고 있는 입술을 좀 더 건강한 입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입술의 이상적인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길이에 맞춰서 세로의 길이, 그래서 보통 2대5의 입술이 가장 좋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 라고 하는 건데, 실은 그 비율도 따져보면 50%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둘 중에 한 명은 그 입술을 좋아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입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술하기 전에 본인이 좋아하는 입술이 어떤 건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왜 입꼬리 필러 하기 전에 또는 입꼬리 결찰법 시술하기 전에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에 좋아하는 입술이 있으면 꼭 가져오세요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어떤 입술이 꼭 예쁜 입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입술 자체는 다 예쁘고 다 좋은데 다만 우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고 좀 더 건강하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어려 보이게 할 수 있는 입술이 특징적인 그 요소가, 공통된 요소가 있거든요. 그 요소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선호하는 입술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인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쁜 입술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 주시고요. 항상 그랬듯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렌 원장 이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